안녕하세요. 구글 플레이 사업 개발팀에서 앱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좀 여러분들의 자리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사이 몸도 좀 푸실 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글쎄요.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이거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네, 맛이 없으셨다면 저희가 다음에 더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게임과 앱으로 나눌 때 앱이다. 손 들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게임이다 하시는 분들. 네, 본 세션에서는 안타깝게 게임 사례를 저희가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게임에 대한 부분도 그 정액 요금제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잘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독 요금제와 관련한 질문을 조금 더 드릴게요.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는 요금제가 있으신 분? 네, 손이 아까보다 확연히 안 보이는 것은 귀찮으신 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저는 두 가지 요금제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오전에 그 워치마스터에서 설명해 주셨던 워치페이스 관련해서 구독 요금제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딸이 핑크퐁을 좋아해서 핑크퐁 TV 구독 요금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요금제 덕분에 특히 핑크퐁 TV 요금제 덕분에 제가 아주 편안하게 저 집에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글 플레이의 요금제 말고 일생을 살면서 요금제라는 것을 내가 신청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스트레치 기회입니다. 쭉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멜론의 음악 요금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소리바다도 있을 테고, 또 벅스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여러 음악 서비스들이 좀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우리가 이 그 핸드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도 그 안에는 일부 정액 요금제 성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컬러링을 쓰셨었던 분들은 그런 것도 컬러링 같은 것도 정액 요금제고요. 정액 요금제라는 거는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닌데 유독 이게 모바일 상황 그리고 앱의 상황으로 넘어오게 되면 유저들도 많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우리들도 이거를 제시했을 때 과연 유저들이 만족해서 선택을 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비즈니스적인 것에 대한 정답을 저희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 제공하시는 서비스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글 플레이에서 이런 구독 요금제, 정액 요금제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면서 그간 비즈니스적으로 고민해 오셨었던 부분들을 이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힌트들을 찾아가시길 그런 바람을 담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 시간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 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 방에서는 특히 많이 앱의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앱을 개발하고 론치하고 판매하는 거에 대한 사이클을 이렇게 쭉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독 모델이나 수익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앱을 론치한 이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앱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들으셨죠. 저희 너무 훌륭하신 그 앱데브 쪽 광고 세일즈 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광고 아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은 프리미엄 앱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앱 내에 인앱 아이템들을 사용해서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독 모델인데
이거는 쉽게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유저들은 장기적으로 돈을 내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할인된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자동으로 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번거롭게 매번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저들을 그렇게 만족시킨다면 당연히 개발자들에게는 더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모델이 될 것이고요. 네, 앞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혹시라도 오해의 사항이 있을까봐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서브스크립션 구독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굿즈를 넘어간 어떤 사무 물건이나 아니면 외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구독 요금제의 성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말하고 있는 구독 요금제의 성격은 디지털 굿즈와 앱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재화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그 점 염두에 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구독 모델은 구글 플레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이 무엇이 그렇게 많은가 하시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인앱 아이템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플레이 안에서 개발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는데, 2013년에서 2014년이 오면서 2.5배나 성장을 했고, 왠지 2015년에는 이 그래프가 2014년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만큼 구독 모델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기도 하였고, 개발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더 좋은 프로덕트가 되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2015년엔 더 높은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되네요. 구독 요금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플레이를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떤 유저가 유료 경험을 해서 이것이 쭉 지속되는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유저를 확보를 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유저가 유료 유저가 되도록 전환을 시키시고, 그 후에 유저들에게 돈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한 번 돈을 낸 유저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유료 유저로서 그 생태계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진행하는 툴로 저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이 구독 요금제를 위한 부분들을 준비했고, 개발자 콘솔이나 아니면 다양한 API를 통해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올해에 생긴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보시면 아직 커밍 순인 것도 있지만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을 2015년에 선보였고, 많은 부분들이 개발사분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던 피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저 애퀴지션에 대한 부분은, 유저 유입에 대한 부분은 앞단에 다른 다양한 마케팅 방법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서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유저들을 어떻게 유료화하는 유저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다양한 결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구독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뉴욕타임즈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까지는 구글 플레이의 결제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결제 모델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다가 14년에 구글 플레이의 결제 모델을, 구독 결제 모델을 사용하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경험을 하셨죠. 이제 아래 하단의 회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의 결제를 사용하지 않던 2013년의 그래프이고, 2014년에 플레이 구독 결제를 사용하자마자 첫 달에 125%의 성장을 합니다. 이건 유료 결제를 하는 구독자의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는 254%의 성장이 있었죠. 많은 개발사들이 구독 요금이나 구글 플레이 내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 장벽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30%의 수수료라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뉴욕타임즈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구글 플레이의 구독 요금을 채택했을 때
254%의 증가라는 거는 그 30%의 벽을 충분히 넘어서는 좋은 수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유저들이 쉬운 결제, 간편한 결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유저들이 유료 구독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에 있어서 키가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무료 체험이 있어요. 무료 체험은 상상하시다시피 뭐 7일간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그 이후에 구독으로 전환하세요, 이런 내용인데, 관련해서 판도라에서 진행을 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판도라 앱의 이것은 기존 모델이고요. 기존 모델에는 하단의 메시지 바를 통해서 유료로 전환해 보세요라는 메시지만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베네핏이 있다 이런 무료 체험 같은 것을 전혀 제공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유료 구독 업그레이드 콜 투 액션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큰 화면에 이제 일주일 동안 광고 없는 모델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라는 식의 안내 문구를 보내니까 결과는 아주 좋았어요. 이 결과 그래프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무료 체험을 시작했고요. 당연히 무료 체험을 시작한 이후에 유료 전환율은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7일이 지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따라잡고 그 이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 추이를 저희가 동기간으로 분석해 보면 26%의 26%의 매출 성장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독 모델을 도입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맥락에서 도입해서 유저들을 유료 전환으로 끌고 가는지, 이 역시 많이 중요한 부분이죠. 단계별 가격 설정이라는 거는 사실 음악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 보셨으면 누구나 한 번쯤 당하셨을, 또 경험하셨을 그런 일일 거예요. 첫 달에는 5,000원, 그런데 뭐 세 번째 달부터는 9,000원, 그래서 앞으로 쭉 10,000원, 이런 단계별 요금제들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구글 플레이에서도 이와 같은 단계별 가격 설정을 이제 곧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유저가 어떻게 유료 유저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구독 기간이라는 것은 기존의 플레이가 구독 기간을 제시했었던 거는 상당히 제한이 있었어요. 6개월 아니면 1년 뭐 이런 기간의 제한이 있었는데 좀 전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혹시 이음이나 정오의 데이트, 그리고 아만다 같은 데이팅 앱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앱들을 사람들이 깔아서 쓸 때 자기가 1년 동안 이 앱을 쓸 거라고 기대하면서 앱을 까는 사람은 없어요. 빨리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찾아야지. 하지만 뭐 한 달은 좀 빠를지도 몰라. 내 운명의 짝을 찾으려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런데 그거에 맞는 구독 모델을 저희가 제공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이후에 좀 유연한 구독 주기를 제공한 이후로 보면 월 단위로 제공하는 구독 모델의 경우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고, 분기별도 조금 있고 의외로 또 반년이 많이 있었어요. 다만 연간은 아주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사람들이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그런 당연한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발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저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가격이 얼마나 현지화되어 있는지도 내 앱이 얼마나 내가 쓰기 좋은 앱일지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실제로 플레이 스토어에서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입니다만, 다양하게 앱을 써보시다가 2,374원의 앱을 사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시면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과연 2,374원이라는 가치는 무엇인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 유저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한국 개발사들이 글로벌 유저들에 대한 배려를 쉽게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격 단위를 맞추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해당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하셔서 그 부분에 맞춰서 가격을 나라별로 좀 다르게 운영하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저들이 구독을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플레이 스토어 안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이제 나는 더 이상 구독 모델을 쓰지 않아 하고 쉽게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유저들에게 제공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유료 구독으로 내 앱이 얼마나 매출을 내고 있는지 그거를 현황판 같은 거를 개발자 콘솔 안에 제공합니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격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일반적으로 구독 요금제를 하면은 그 가격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쭉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을 뭐 낮추거나 아니면 올리거나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드라마 피버 같은 경우에는 구독 요금제 자체를 여러 가지를 제공했어요. 첫 번째는 약간 엔트리 모델처럼 광고 없는 버전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광고도 없고 익스클루시브 컨텐츠도 좀 한번 보세요 라는 내용을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구독 모델로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더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유저 서포트와 서비스가 가장 많은 모델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유저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최저 요금제를 쓰고 있다가 요금제를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잘 찾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사실 비즈니스의 또 묘미니까요. 그런 경우에 구글 플레이에서는 요금제들 간의 충돌이 없이 자연스럽게 한 요금제에서 다른 요금제로 전환하실 수 있게 백엔드를 잘 구축해 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앱에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어제 되게 반가운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 이전에 발표하셨던 워치마스터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워치마스터의 유료 구독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도 좋다고 알려주셨거든요. 네, 저도 그 유료 구독제를 쓰고 있지만 워치마스터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구독 모델만 런치를 했을 때는 유저들의 반감이 꽤 컸대요. 그리고 이 구독 모델을 통해서 정말 내 돈을 다 뺏어가려는 것이냐 하고서는 유저들의 반감들이 많이 높았는데, 그런 구독 모델과 그리고 Forever Unlimited,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유료로 쓸 수 있는 프로 버전에 대한 요금을 동시에 제시하신 결과 유저들의 불만이 상당히 낮아지고 양쪽 모두에 상당히 좋은 그런 매출에 의미 있는 성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저에게 메일을 주신 워치마스터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워치마스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앱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실험해 보시고 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제 유예 기간이 또 새로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유저가 한 구독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결제 수단을 등록하다가 해당 결제 수단이 만료가 되었을 때 좀 중간에 뜨는 시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단칼에 구독 권한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유연하게 시간을 둘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환불 API 역시 준비를 해 두었기 때문에 환불 이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유저가 구독한 것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했을 때 저희 쪽에서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선의의 크레딧이라는 것은 이게 한국말로 직역을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요. 다른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주셨으니까 요만큼은 더 드릴게요 하는 부분도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자면 유저를 유입하신 이후에 유저가 구독자로 전환될 수 있게끔 다양한 구독 모델을 제공하시고 그 중에 플레이의 유료 구독 모델을 적용하셨을 경우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수수료 30%를 넘어선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유저들이 이제 실제로 결제를 하는 단으로 왔을 때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유저의 국가에 따른 환율을 잘 설정을 해주시는 거나 아니면 앱의 특성에 맞게 유료 구독 기간들을 잘 조정을 하셔서 데이팅 앱을 쓰는 유저가 1년을 쓰지 않게 하지만 또 적합한 기간에 더 많이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전략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들이 계속 지속적인 유료 구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유료 결제 기간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준다거나 이후에 다시 더 높은 요금제 아니면은 그 요금제에 지친 유저들이 조금 더 라이트한 요금제를 쓰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이후에 후속 요금제로서의 연결도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요금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구글 플레이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 여기저기 참고하시라고 많은 리소스들을 준비해 놨어요. 개발자 블로그 같은 것들을 보셔도 되고 개발자 사이트 같은 데를 들어오셔도 인앱이라던가 유료 구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개발자 콘솔 내에 문의하기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구글이 또 워낙 오픈 소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문을 올리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서로 답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모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고 오늘 들으셨다시피 생각보다 유연하게 비즈니스 상황에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사용하셔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이뤄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